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요. 각자 여야로 나눠서 치열하게 싸우고 이러는데요. 근데 저는 진짜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인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방향이 제대로 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가고 있어서 이후에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의 미래가 잠재 성장률이 10년 안에 제로가 된다. 또 OECD 국가 중에 잠재 성장률이 거의 최악으로 22년 뒤에 떨어질 거다. 자, 그리고 한국의 국가 부채는 속도가 세계 최고의 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될 거다라는 IMF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거의 두 개의 계급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황장수가 항상 계급을 선동하고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을 끄고 보지 마세요. 더 이상.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두 개의 계급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주목하기보다는 좌우로 싸우면서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자빠졌습니다. 위의 계급과 밑의 계급은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걸로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좌파 정권 하에서 문재인, 또 과거 노무현 좌파 정권 하에서 이 계급 차는 그때 더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 계급 차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의 계급 차라는 것은 재산 차이가 핵심이죠. 소득도 있지만은 소득에 의한 차이보다 재산에 의한 차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백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자면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이 2번 폭등하고 문재인 정권 때는 임기 내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만 더블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 더블이었고. 그래서 이 두 정권의 부동산이 정확하게 더블이 되었습니다. DJ 정권 때 IMF 직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집을 갖다가 빚내서 누구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집이 한국 사람의 최고의 가치고 목표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이라는 것은 일종의 필수제라고 봐야 되죠. 필수 공공재라고 저는 봅니다. 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집이 없으면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사회적 재생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집이 사람을 나누는 계급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가지고 지방에 사느냐 수도권에 사느냐 수도권에서 또 서울에 사느냐 지방 도시에 사느냐 서울에서는 또 강남에 사느냐 마용성에 사느냐 아니면 그 밖에 사느냐를 가지고 사람은 이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급화가 대체로 그냥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수준, 자녀에 대한요. 그리고 또 자녀가 커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세습의 수준까지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세에 보면 귀족들이 집을 크게 짓고 장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중에 나은 귀족들은 성을 지었고 또 심지어 주교조차도 성을 지었습니다. 대주교쯤 되면요. 그래서 중세의 성은 한마디로 왕궁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이렇게 지은 겁니다. 중세의 교회도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계급을 나타냈죠.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와 부자 교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교회의 높이였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거대하게 지은 교회는 이 지역의 영주나 귀족들을 움직이면서 한마디로 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재산, 축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죠. 자, 오늘날 중세와 뭐가 다르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부동산에 기반한 양극화가 이제는 너무나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청년들, 빈곤 청년들, 심지어 부모를 갖다가 혼자 돌보는 청년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많이 해자되죠. 또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미래가 막힌, 말이 특성화 고등학교지 옛날 같으면 공고상고를 나와서 미래가 막힌 알바 인생, 전문학교를 놓은 알바 인생, 이런 것들이 바닥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진 집의 신분이 결국은 자녀의 신분까지도 결정하고 자녀의 직업까지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졌고 한 사회가 극복할 수 없는 양극화, 똑같은 사회에 살아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달라지는 이런 양극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원칙을 어겨버립니다. 신분사회는 이 중세에서나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왕정에서나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노예로 팔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농노가 되어서 평생 묶여서 살고, 이런 시대 한국에도 지금 한 120년 전까지는 존재했죠.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이 그런 신분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이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고민 별로 안 해요. 고민하기보다 뭘 고민합니까? 그냥 좌우라는 이런 맹목적인 부분에 더 집중합니다. 사람이요, 이 싸움을 할 때는 그 싸움을 왜 하는가라는 정체성이 주어져야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과거에 월남이 베트남이나 미국을 이긴 이유,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를 이긴 이유, 또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비참하게 나온 이유,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 이유도 왜 싸우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했죠. 미군들 중에 왜 월남전에서 싸우고 왜 아프간에서 싸우는가에 대해서 그 논리를 스스로 정립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2차 대전 때도 헝가리는 처음에는 독일군 편이 됐다가 나중에는 일부는 또 이 소련 편이 됐다가,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또 소련에서 탈출한 일부 군인들은 독일 편에 싸웠다가 나중에는 또 독일 편이 되어서 소련에 싸웠다가 나중에는 또 독일하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정체성의 부족에서 오는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나 안 하나 내가 사는 데는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것은요, 주거가 낳은 양극화가 대한민국을 계급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계급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급사회의 종말은요, 파퓰리즘으로 망하든가 계급혁명으로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계급사회의 상층의 점에 있는 사람들, 자, 이재명이 되든지 윤석열이 되든지 우리는 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이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만드는 YS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급사회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대로 살아남았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돈 많은 재벌, 준재벌들, 강남 자산가들, 또 사자 붙은 전문 직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뭐 언론, 법조인, 이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상층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또 자기들끼리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그리고 투기하고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권이 되든 큰 어려움 겪지 않고 계속 살아남았어요. 그런 상층들 중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완전히 몰락한 사람이 봤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큰일 날 것처럼 야단을 치지만 그들은 이재명이 되어도 제대로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들이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기분 문제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진짜 계급사회에 신음하고 미래가 묻고 앞이 막힌 사람들이 이 정치판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는 이재명에게, 일부는 윤석열에게 줄을 서가지고 그냥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경상도고 전라도라고 줄을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가련한 일이죠. 상층에 있는 사람은 누가 돼도 살아남도록
아니면 누가 돼도 사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상층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돈은 영원하지만은 정치 권력은 설쳐봤자 5년이다. 계속 왔다가 가고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은 영원히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 좀 기분 나쁘다고 토로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 이 말을 하면 상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닙니까? 그냥 정서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렇다고 뭐 세금 타령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으로 망했다는 상층 봤습니까? 그런 대로 살아가요 다. 무슨 조중동이 대한민국이 좌파 세상이 될 것처럼 야단을 지기지만 그들도 또한 좌파가 잡으면 적당히 타협해서 회사 운영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좌우파나 이런 부분에서 상층은 아무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하층에 있는 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엄청난 가치인 것처럼 던져가지고 마치 자기 쪽에서 성공하면 내 삶이 달라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청소하고 식당에 일하면서 이재명이가 되면 집 한 채씩 준대. 한 달에 뭐 돈 100만 원씩 준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 그냥 무조건 윤석열이 돼야 돼. 앞 가리지 말고 윤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대중의 정서 속에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불쌍한 건 그 자신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의 기분 나빠, 쟤 싫어, 저 빨갱이야, 저거 숫골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거와 그에 기반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선의 중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80%에 이르는 저는 서민은 그 두 가지 문제에서 대선에서 보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마치 지가 대선 캠프에 무슨 중요한 역할이나 맡고 있는 양 댓글질을 해대고 설쳐대면서 지 자신을 돌아보면 벗어날 수 없는 서민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층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는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왜 서민들은 자신의 지금 위치를 타개하기 위한 부분에 노력을 안 할까요? 이것이 바로 계급 배반 투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거짓말로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겠다. 지는 지가 할 수 있을 때 도둑질 다 해쳐먹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서민에게 지별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거 다 사기꾼이죠. 그 다음에 기득권과 끈을 닫고 있으면서 서민에게 마치 선거 때만 뭐 해줄 것처럼 하지만 그 알맹이는 없는 것들을 내비칩니다. 그럼 중간에 이런 정책들을 평가해서 보도하는 기자들, 기레기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교수, 연구원들 이런 지식인들 또한 상층에 다 솔직히 말하면 상층에서 자기 신분을 더 상승시키고 연장시키고자 노력하는 솔직히 말하면 먹물 장사꾼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들 또한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절대로 계급 배반 투표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대선에 나온 자들이 과감하게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을 하겠다. 특히 주거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양극화 문제의 아픈 점을 성찰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겠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앞으로 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날카롭게 해부할 거니까 제발 당신들의 자식과 당신들의 손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가 서민들을 위한 사회로 제대로 개혁되도록 이번 대선에서 움직이십시오. 그러지 않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날뛰면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중립으로 물러서 있다가 대선 직전에 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둘 다 기득권 편을 든다면 그때는 기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이 보기 싫어서 이 선거 만들었다라고 해봤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태까지 세상이 나아지는 거 보셨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자, 5.18은 가고 봉화마을은 가고 그 눈치는 보고 싶고
서민들이란 것은 추상적이고 뭉쳐지지도 않으며 지역이나 이념으로 패를 갈라버리면 따라오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 후보라면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이미 지워버렸습니다만은 이 보수 후보도 제대로 견인해내지 못하면 그가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요 끊임없이 경고하고 각성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표 찍어주지 않겠다. 우리 앞에 와서도 숙이고 제대로 모시겠다고 말을 해라. 이걸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내놔라. 자, 오늘 금요 칼럼 대선의 의미는 뭐냐? 예? 부동산 계급사회에 의한 양극화, 초양극화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져요. 아니, 귀족과 노비가 어떻게 같이 민주주의를 하고 자본주의를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